안녕하십니까. 내과 의사, 신경과 의사 연규호입니다. 오늘은 뇌과학과 문학 이론 세미나 6번째가 되겠습니다. 오늘 세미나의 제목은 해마와 편도체에 관한 것입니다. 6회가 되겠는데 해마, 히포캠퍼스와 그리고 아미그달라, 편도체에 관한 것을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해마와 히포캠퍼스, 해마와 편도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따로 시간을 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마와 편도체는 서로 같이 붙어서 다닙니다. 붙어 다니는데 완전히 다른 작용을 하고 그러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마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저번 시간에서 말한 것처럼 변연계가 먼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변연계 위에 대뇌 피질이 둘러싸는데 그때 측두엽이 해마와 편도체를 둘러싸게 됩니다. 그래서 해부학적으로는 해마와 편도체는 측두엽 속에 있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완전히 독립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해마 편도체가 있는 것이 림빅 시스템으로 했습니다.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제일 먼저 만들어지는 것이 척추와 뇌관 그리고 여기 있는 시상까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이것이 본능의 뇌, 파충류의 뇌라고 했습니다. 인심 30주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를 한 바퀴 삥 둘러싸게 되는 것이 뭐냐면 이 빨간 점 있는 거, 파란 거 있는 것이 편도체, 아미그달라.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해마가 되겠습니다. 히포캠퍼스가 되겠고 이렇게 파라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역시 한 바퀴 삥 돌아가지고 있는 것을 갖다가 해부학적으로 림빅 시스템, 변연계라고 하고 구피질이라고 합니다. 구피질. 그리고 그 다음에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대뇌 피질, 세레브랄 콜텍스, 신피질이 되겠습니다. 옆에서 보시면은 대뇌가 이렇게 있는데 이 템포럴 로브, 측두엽을 베끼고 보면은 요 안에가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갖다 사지탈로 이렇게 갈라보면은 지금 이와 같은 모형을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여기에 편도체가 있고 그리고 해마가 붙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편도체는 감성의 뇌, 감성의 뇌에 속하고 해마는 이성의 뇌에 속합니다. 편도체 하면 우리 보통 사람들이 말할 때 편도체는 감정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편도체는 림빅 시스템 가운데 감정을 만듭니다. 그래서 편도체는 감정의 뇌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편도체는 감정인데 요 밑에는 감성의 뇌에 속하고 요 해마는 이성의 뇌에 속해가지고 기억을 만들고 판단하고 하는데 씁니다. 결국 이 측두엽에 있는 편도체와 해마는 기능이 각각 분리되어 남은 것이 여기는 대상 피질이라고 요 앞에 있는 것이 전전두엽 피질입니다. 전전두엽. 이걸 다시 말하면 내측 전전두엽을 하는데 이것이 소위 말해서 전두엽 변연계 하면 전전두엽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와서는 변연계를 말을 쓰지 않고 이거를 전전두엽이라고 하고 전전두엽 저는 이거를 정서의뇌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대뇌 앞부분에 있는 것이 전전두엽인데 이것도 다 전전두엽으로 포함을 시켜가지고 요 앞에 있는 요 전전두엽은 순수한 이성의 이성, 인지기능 그리고 요 뒤에 있는 것은 감정 충돌 억제적인 하기 때문에 정서의 뇌다라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성의 뇌, 콜드 이성의 뇌, 인지기능 이걸 하트 인지기능 그리고 여기에서 있는 것이 운동을 하는 부분이 운동을 하는 이성의 뇌 뒤에 있는 것은 기억을 저장해주는 이성의 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리고 감성의 뇌는 여기에 있는 느낌과 욕망, 욕구 그리고 편도체의 감정 이것을 갖다 전체적으로 말하고 정서의 뇌는 이 앞에 있는 부분
요걸 전전두엽이죠. 전전두엽 앞에 있는 이 부분과 요걸 정서 A, 플라톤의 뇌라고 말하고 뒤에 있는 것을 정서 B, 아리스토텔레스의 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순수한 인재 기능을 저는 칸트의 뇌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칸트,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각각 특징이 있는 것을 이름을 붙였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외워두실 것이 변연계 하면 감정의 뇌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변연계에는 감정의 뇌는 감성의 뇌로 내려가고 해마는 이성의 뇌로 간다.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전전두엽에 있는 전전두엽에 있는 변연계 이거를 전전두엽 또는 정서의 뇌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이걸 완전히 구분하셔야만 이야기가 쉬워지는 것입니다. 이걸 이해를 못하게 되니까 상당히 어려워지죠. 이성의 뇌, 그 다음에 정서의 뇌, 그리고 이 밑에 있는 것이 감성의 뇌다. 근데 감성의 뇌 가운데 감정이 있고, 그 다음에 느낌, 그리고 욕망이 있다. 그리고 정서의 뇌 가운데 정서 앞부분에 있는 부분, 그래서 정서 A, 저지먼트나 판단, 양심, 정서 B, 사랑이라든지 연민 같은 것. 성경 구절을 보면 갈라디아서 5장 성령의 열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열매, 그리고 이 앞에 있는 네거티브한 것은 로마서 1장 28절에 있는 나쁜 것들, 그리고 이 나쁜 것들 이렇게 구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실 것이 림빅 시스템 하면 이 전체를 생각하지 마시고 해부학적으로는 전체가 되겠습니다. 전체가 되지만은 우리가 이성애네 감성애에게 심리학적으로 따질 때는 요 앞에 있는 이 부분이 림빅 시스템 정서뇌고 이 뒤에 있는 것은 인지기능과 감정이다 하는 것을 완전히 구분하시면은 아주 이야기가 굉장히 편해지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가지고 그러면 이 아미그달라 편도체는 어떤 일을 하느냐? 편도체는 감정의 일을 합니다. 물론 이 감정의 일을 하는데 이것을 다시 보시면은 자, 이것이 편도체입니다. 편도체는 감정의 일을 합니다. 근데 감정이 어떻게 해가지고 이 정서의 뇌 이쪽으로 올라가느냐. 이 편도체에서 해마를 통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포닉스라는 데를 해서 시상으로 들어간 다음에 시상에서 그 다음에 이입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여기는 충동과 억제, 감정 억제의 작용을 받아가지고 이 감정이 끝나버립니다. 이와 같은 올라가는 일을 몇 번 하는가 하면은 대개 6번까지 합니다. 한 번 올라가서 반응하는데 0.25초가 됩니다. 그래서 요 관계, 요거를 갖다가 발견한 것이 팝패치가 됩니다. 팝패치라는 사람이 이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바로 요 앞에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팝패치 회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반대로 이 시상, 우리가 말하는 요 시상이 있죠. 요번에 있는 시상, 감성에 대해는 시상은 어떻게 올라가는가 하면은 이것은 직접 호르몬을 통해서 이 호르몬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다가 도파민을 내보냅니다. 이 가운데 있는 베이설 강글리에 도파민을 내보내든지 앞에 있는 것으로 내보내는 것. 이걸 갖다 보상작용이라고 하죠. 같은 림빅 시스템에도 보상작용은 이렇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마는 여기서 이렇게 통해 가지고 직접 변연계 대상 피지를 통해서 이 전전두엽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억의 회로라고 합니다. 이건 감정의 회로, 보상의 회로, 기억의 회로 이렇게 회로가 각각 달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완전히 이해하셔야만 여러분들이 뇌를 확실히 이해한 것으로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있는 이 부분이 대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 부분이 소위 말하면 정서의 뇌, 변연계가 되는데 요 변연계 가운데 측두엽 변연계는 편도체가 있고 해마가 있는데 해마는 직접 올라와 가지고 일로 올라서 기억의 뇌에 가서 일을 합니다. 일을 하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기억의 뇌, 인지기능의 뇌라고 하고 편도체는 잠시 해마를 따라 올라갔다가
포닉스로 해서 시상을 해서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이것은 감정의 회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편도체는 다르다 이겁니다. 근데 편도체와 해마는 붙어 있기 때문에 강한 그런 감정 같은 건 서로 공유를 하기 때문에 아주 인상이 깊은 그런 기억은 오랫동안 기억이 됩니다. 특별히 슬픈 기억이라든지 액시던트라든지 이와 같은 것들은 편도체가 작용을 해주기 때문에 이 기억이 오래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도체는 감성해내, 해마는 이성해내고, 그리고 남아있는 변원계 가운데 요 앞에 있는 전전두엽, 대상피질과 전전두엽, 이것을 요사서는 전부 다 전전두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전전두엽인데 앞에 있는 이분을 전전두엽 A, 전전두엽 A라고, 안압전두엽, 그리고 전전두엽, 벤트로메디얼, 복내 측 전두엽, 그리고 대상피질, 크게 두 개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을 정소 A, 정소 B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를 완전히 여러분이 구별하셔야만 앞으로 공부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한 해마예요. 해마는 히포캠퍼스, 해마가 하는 일은 크게 기억을 만들고 기억을 저장하고 기억을 부호하는 것. 이거 갖다 네 가지 보는데요. 기억을 만들기 위해서 부호화시키는 걸 갖다 엔코딩이랍니다. 엔코딩. 그리고 만든 기억을 저장하는 것, 스토어. 그리고 저장되어 있는 기억을 끄집어내오는 것, 리트리에벌, 해상, 인출, 그리고 다시 저장을 시키고 또 끌어오고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기억이 커집니다. 그러다 컨솔리데이션, 공고화됩니다. 이와 같이 해마가 하는 것은 네 단계, 부호와 저장, 인출, 그리고 공고화, 이것이 되겠습니다. 해마는 축두엽 밑에는 변형계에 있는데 저번에 말씀대로 이 해마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해마입니다. 이 해마는 좌측 뇌도 있고 우측 뇌도 있죠. 양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마는 해마뿐만 아니라 해마 콤플렉스라고 합니다. 이렇게 크게 합쳐 있는 부분인데 이 해마는 다른 데에 비해서 뉴런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약 7천만 개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7천만 개인데 해마는 특별히 뉴런이 생성되었다가 재생되었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해마가 하는 일은 바깥에서 들어온 감각이 시상으로 들어온 다음에 감각에 내려간 다음에 이것이 다시 해마로 들어와 가지고 이것을 모아 가지고 전전두엽으로 보내줍니다. 전전두엽에서 대통령이 여기서 기억되어 있는 옛날 것을 끄집어내고 오는 겁니다. 끄집어냈다가 왔다 갔다 하는 일을 하는데 이걸 갖다 소위 working memory, 작업 기억이라고 하는데 그거에 해마가 밀접하게 관계를 합니다. 그리고 해마는 전전두엽에서 만들어내는 기억과 그리고 개념을 이것을 비주얼, 시각적인 이미지로 만듭니다. 즉 시각적으로 촬영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해마가 하는 일은 시각적인 이미지를 만든다. 그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 단기 기억을 만든다 이런 겁니다. 단기 기억입니다. 그래서 해마가 하는 일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기 기억을 만들게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아주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편도체란 뭐냐? 이 편도체는 이 뇌에서 감정의 뇌, 감성의 뇌에서 가장 우두머리가 됩니다. 그리고 밤에 잠을 잘 때는 편도체가 이 뇌의 중심부가 됩니다. 그래서 꿈을 꾸게 하는 일을 만드는 것이 편도체와 전전두엽에 있는 대상피질 ACC랍니다. 결국 편도체는 밤에 꿈을 꾸게 하고 또 잠을 자는 것을 돕는 일을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편도체가. 또한 감정을 갖다가 다스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중요한 편도체는 네 가지 큰 일을 하게 됩니다. 첫째는 편도체에서 직접 전전두엽 A, 앞에 있는 A와
작동을 같이 하게 됩니다. 또 그리고 전전두엽 B, 대상 피질과 작동하게 됩니다. 이 앞에 있는 걸 갖다 소위 정서연의 그리고 이것을 아리스토텔레스의 뇌, 사랑의 뇌라고 하죠. 이거에 직접 작용하고, 그리고 편도체는 시상하부에 직접 서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교감신경에도 작용을 하고 뇌하수체에도 작용합니다. 그리고 편도체는 뇌관을 자극해가지고 거기서 노르에프린이 나와가지고 각성을 시키고 빨리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감성이 반응할 때 1차 반응이 있고 2차 반응이 있습니다. 1차 반응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은 무조건 반사라고 합니다. 무조건 반사. 무조건 반사는 뭐냐면 위험 같은 것이 들어왔을 때 편도체가 즉시 행동을 합니다. 교감신경과 자율신경을 통해 가지고 그걸 무조건 반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편도체가 받아들인 내용을 전전두엽으로 보내가지고 전전두엽에서 허락을 맡은 다음에 반응을 하는 것, 그것을 조건 반사라고 합니다. 소위 말하면 여러분이 아시는 파블로브가 하는 그런 조건 반사, 반사작용 같은 것이 조건 반사가 되겠죠. 0.25초 걸리고 0.12초 걸립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것이 편도체와 정서의 뇌, 편도체와 그 앞에 있는 그 정서의 뇌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합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은, 여기서 보시면 이 편도체와 이 앞에 있는 정서의 뇌, 이 앞에 있는 이 부분은 서로 어떠한 작용을 하는가 하면은 편도체를 억제하면, 그리고 전전두엽을 활성화시켜주면은 행복한 감정이 됩니다. 전전두엽이 비활성화되고 억제가 되면은 편도체가 활성이 되게 되면은 공포라든지 앵거라든지 이와 같은 감성의 발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생각할 때 전전두엽의 활성화와 편도체의 억제작용, 이 두 가지가 우리 인간의 이성과 감정을 작동시키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요건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는 지금 다시 말한 대로 전전두엽을 활성화시켜주면 행복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편도체를 또 억제시켜주면 그러게 되죠. 반대로 편도체가 활성화되게 되면 전전두엽이 떨어지게 되면은 아주 공포라든지 불안이라든지 이와 같은 소위 감성적인 폭발 같은 것이 생겨나게 돼서 불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편도체와 해마를 특별히 따로 떼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마는 기억을 만들기 때문에 인지기능에 대해 속하는 것이고, 인지기능에 대해 속하는데 거기에서 워킹 메모리, 기억을 만들어주는 일을 하고 저장을 하고, 저장한 것을 끄집어내고 다시 저장시키고 하는 일을 하는 것이 해마가 되겠고, 또한 해마는 기억을 갖다 시킬 때, 사진을 찍을 때 단편적인 사진, 비주얼 이미지를 만들어서 저장을 시킵니다. 다시 말하면 1차 의식을 만든다는 겁니다. 1차 의식, 아까 말씀드린 1차 의식을 만들고, 그리고 편도체는 감성의 내 우두머리가 되면서 밤이 되면은 꿈을 만들어주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편도체는 4가지 일, 즉시 뇌관을 자극해서 거기서 노르에프네프린이 나와가지고 즉시 반응하게 하든지, 아니면 하이포탈라머스 시상하부나 뇌하수체를 자극해서 호르몬을 분비해가지고 또 역시 교감신경, 자율신경의 변화를 시켜주는 일. 또 한 가지는 정서의 뇌, 사랑의 뇌에 자극을 해서 거기서 사랑을 만들어주는지, 아니면 정서의 뇌 애를 해서 거기서 양심, 저지먼트를 하는데 소위 말하면 충동과 감정의 억제작용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말한,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전전두엽의 활성화, 그리고 편도체 억제력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과 안정성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통증이라는 것입니다. 페인은 3가지가 있는데요. 페인의 종류는 3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3가지가 되는가 하면은, 우리 바깥에 있는 말초신경에서 일어나는 통증은 굉장히 아픕니다. 페인입니다. 완전히 페인인데,
반대로 이 편도체, 소위 말하면 감정에 대해서 생기는 통증은 아픈 것이 아니고 고통스러운 것, 애통스러운 것, 라멘테이션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올라가서 이성의 뇌 가운데 특별히 앞에는 전전두엽에서 오는 통증이라고 하는 것은 뇌의 혼해가 되겠습니다. 혼해라고 하는 통증, 그리고 라멘테이션, 애통이라고 하는 통증, 또 말초신경의 통증, 이게 세 가지의 통증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왜 얘기하냐면 이 다른 통증에 따라서 문학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 편도체의 작용에 따라서 문학에도 많은 다른 게 생기게 되고, 이걸 통해서 정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상상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1차 의식이 생기고 2차 의식이 생기는 달라지겠습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